안녕하세요. 송도당구 아카데미 송도훈 프로 문성민 선수입니다. 이번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밀림을 잡는다면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제10장에서 알아본 내 기준 당점 찾기를 기준으로 하여 밀림을 잡는 방법과 상황에 따른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잠시 보여드린 예시처럼 내가 밀리지 않게 스트로크를 한다면 밀림을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밀림을 잡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구름의 관성이 작용되지 않게 스트로크를 하면 밀림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방법은 제가 떼굴떼굴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흔히 굴린다로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본 스트로크가 제대로 잡혀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인 분들은 알고 있을 이 굴린다는, 대충 굴린다에 대한 느낌은 있는데 어떻게 쳐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해 보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보다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를 하시는 게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굴린다를 잘할 수 있다. 첫 번째는요, 가속 리듬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 레슨들을 잘 참고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이 가속 리듬을 쓰지 않는다는요. 가속 리듬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뒷백스윙에서 힘점을 모은 후에 스트로크를 할 건데, 임팩트와 팔로우에서 큐의 스피드가 점점 빨라진다면, 스피드가 이렇게 빨라진다면 가속 스피드를 쓰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리듬까지 리드미컬해지면 이런 것이 가속 리듬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자, 이렇게 가속 리듬을 쓰게 되면 일적구에 힘을 뺏기거나 자연스러운 구름을 보이기보다는 내공의 전진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점점점 빨라지면서 팔로우까지 쭉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전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앞선 제9장 속도 스트로크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가 더 가까울수록 이기고 가려는 성질, 즉 출발의 스피드가 빨라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까울 때 이 공을 좀 얇게 쳐보면서 가속 리듬하고 가속 스피드 스트로크를 쳐보면요, 방금처럼 출발의 스피드도 빨라지고 훨씬 더 이기고 가려는 성질이 생기면서 훨씬 더 긴 각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까울 때는 그렇고요, 내공과 일적구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적구에 도달하기 전에 전진력이 극대화되는 어떤 시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름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구름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적구에 부딪힌 후에 전진력이 훨씬 더 증가되어 밀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와 비슷한 뒤돌려치기의 배치인데요, 거리가 멀어졌고 본해야 되는 원쿠션 지점의 상황이 엇각인 상황이죠. 자,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방금 전처럼 임팩트와 당점의 조합으로 분리 스트로크를 쓰지 않고 가속 리듬을 쓰게 된다면 당점을 내리고 두껍게 쳐도, 자, 일단 리드미컬해졌고요, 임팩트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쓰지 못하고 가속이 되면, 자, 지금처럼 밀리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굴린다를 잘할 수 있다. 두 번째, 큐선을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 큐선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앞선 레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스포츠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뭔가를 치거나 뭔가를 우리가 다룰 때, 자, 지금처럼 크게 휘두르는 것은 그만큼의 힘 전달을 위한 방법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힘이 정확하게 백스윙에 힘점을 주고 임팩트에 정확히 멈춰준다면 임팩트에 더 많은 힘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크게 휘두르다 보면 나가다가 가속이 될 수도 있고요, 임팩트에서 정확히 멈추지 못하고 조금만 앞으로
뻗어진다면 이것도 가속 리듬이 되겠죠. 오히려 크게 휘두르면서 가속 리듬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화의 폭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교한 샷이나 컨트롤을 위해서는 항상 큐선을 많이 쓰는 것이 컨트롤에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빠른 스피드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 스트로크의 스피드가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스트로크를 늘 일정하게 원하는 만큼 구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느리고 빠르고는 크게 구질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스트로크가 약간만 어긋나게 구사되어도 스피드가 주는 영향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를 쓰는 것도 컨트롤에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뒤돌리기를 칠 때요. 자, 빠른 스피드를 쓰는 것이 왜 좋지 않을까요? 엇각이고 거리가 머니까 분리나 끌어치기를 위해서 빠르게 친다. 또는 쳐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빠르게 친다. 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맞죠. 빠른 스피드를 쳐야 충분히 거리가 생기겠죠. 충분히 임팩트의 양도 생기고요. 그런데 빠르게 스피드를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진짜 빠르게 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까처럼 분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을 쳐볼 때요. 자, 임팩트를 잘 주기 위해서, 끌어치기 위해서, 잘 돌리기 위해서 빠른 스피드로 이렇게 치면 자, 리듬이 어떻게 됐나요? 가속 리듬이 됐죠.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빠른 스피드를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임팩트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딱한 리듬을 써야겠죠. 자, 지금처럼 빠른 스피드를 써도 딱딱한 리듬을 써주면 가속 리듬은 생기지 않겠죠. 자, 두 번째로 빠르게 치다 보면 임팩트에서 정확히 멈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만큼의 차이 때문에 임팩트냐 팔로우냐 숏팔로우냐 한 끗 차이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구름 관성이나 밀림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팔로우를 쓰지 않는다. 이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선 1, 2, 3번에서의 상황이 이 팔로우의 과정에서 잘못 표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숏이든 롱이든 어떤 자연스럽고 일정한 팔로우를 한다면 구름의 원리의 변화보다는 오히려 내공이 지속력을 가지고 더 잘 굴러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위치에 놓고 일반적인 기본 스트로크로 똑같은 스피드로 두 번을 쳐볼 건데요. 기본 스트로크로, 기본 리듬으로 일정한 스피드로 공을 쳐보면 자연스럽고 좋은 스트로크였는데요. 중간 정도까지 굴러가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방금 전처럼 자연스럽고 숏이든 롱이든 일정한 스피드로 일정한 팔로우를 하지 않고 그냥 간결하게 쳐보겠습니다. 자, 구름의 양이 조금 적어졌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고 일정한 팔로우를 한다면 내공이 조금 더 힘을 가지고 또 지속력을 가지고 좀 더 잘 굴러간다. 지난 레슨들을 잘 참고하셨던 분들은 고수들이나 선수들은 왜 가볍게 평범하게 쉽게 그냥 간결하게 그냥 부드럽게 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굴러다닐까? 왜 이렇게 대회전이 가볍게 잘 굴러다닐까? 왜 그렇게 잘 굴러다닐까? 그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죠. 우리가 일정한 스트로크를 하도 우리가 가볍게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하더라도 가속 리듬을 쓰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팔로우를 해주시면 공의 구름은 훨씬 더 구름에 많이 작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주변에서 유튜브나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수들이 여러분들이 치는 것을 보고 탁탁 끊어치면 안 된다, 뭐 쭉쭉 밀어쳐야 된다, 팔로우를 잘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듣고 정확히 스트로크의 구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팔로우가 아니라 큐만 자꾸 앞으로 내뻗고 있기 때문에 팔로우가 아닌 그렇게 내뻗는 과정에서 오히려 큐 스피드가 가속이 되면서 또는 리듬이 빨라지거나 큐선을 많이 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떼굴떼굴 굴러가는 구름보다는 오히려 탄력의 증가가 생기거나 탄력의 증가로 오히려 전진력이 가속화되는 어떤 구름의 관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스트로크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팔로우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6장 임팩트 편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그냥 짧게 가볍게 톡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스트로크와 굴린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쳐보시고 공의 구질이나 굴러가는 느낌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공의 구름이나 성질이 바로 굴린다 또는 간결하다, 가볍다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뒤돌리기를 칠 때요, 내공이 일적구에 부딪힐 때까지 관성이 생기지 않은 채로 굴러가게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부딪힌 대로 반사각이 생기며 두께와 회전을 우리가 쓴 만큼 또 다시 굴러가게 되는 것, 이 원리와 구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제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는 구질이며 가장 많이 강조하게 될 결대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꼭 연습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부분들을 주의하시고 일정한 리듬과 일정한 스피드로 자연스럽게 팔로우. 자, 이것이 결대로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본 임팩트와 당점을 이용하여 밀림을 잡는 방법, 즉 분리 스트로크입니다. 임팩트로 밀림을 잡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내공에 임팩트를 주는 방법, 내공에 임팩트의 양과 당점을 조합하는 방법, 일적구에 타격을 주는 방법, 스트로크와 기본 원리의 조합이 아닌 그냥 탑법으로 처리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지금은 기본기 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인 지난 제 10장 분리 스트로크 시간에 알아본 내 기준 당점 찾기와 임팩트의 양을 조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밀림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10장을 꼭 참고하세요. 다른 방법들은 실전 레슨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게 될 내용들입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잘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예비 스트로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